회사 없는 삶 진짜 해방일까? 라는 질문은 퇴직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의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랜 시간 회사라는 제도 안에서 생존하고 성장해왔다. 출근과 퇴근이라는 리듬, 상사와 동료라는 관계망, 그리고 월급이라는 생계의 보증 속에 우리의 일상은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 고리가 끊기는 순간, 흔히들 해방이라 말하는 그 자유의 시간은 예상보다 낯설고 무겁게 다가온다. 아침 일찍 눈을 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는 처음엔 꿈만 같지만 며칠 지나면 방향을 잃은 듯한 불안감이 그 자리를 채운다. 더 이상 누구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보상도 책임도 요구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정말로 행복한 것일까? 혹시 회사라는 굴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유지해왔던 정체성과 감정의 중심이 함께 붕괴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현실적인 감정의 문제다. 실제 은퇴자들은 그 변화의 순간에 어떤 마음의 풍경을 마주했는지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본다. 첫 번째 사례는 34년간 금융권에 몸담았던 박성만 씨의 이야기다. 그는 정년퇴직 이후 첫 달을 황홀한 해방이라 표현했다. 매일 아침 자명종 없이 눈을 뜨고 느긋한 아침 식사와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뀐 듯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황홀함은 점차 무기력으로 바뀌었다. 그가 속해 있던 조직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함께 일하던 후배들도 연락이 끊겼다. 직장 내 존재감이 곧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는 말한다. 직장인 시절엔 업무 스트레스가 컸지만 그만큼 내 역할이 분명했어요.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죠. 회사가 사라지자 박 씨는 마치 자신도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이후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해방은 곧바로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에 스스로 명예퇴직을 택한 최영자 씨다.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는 오랜 교대 근무에 지쳐 조용한 삶을 꿈꾸며 퇴직을 결심했다. 처음엔 손주들과의 시간, 여행, 가벼운 취미 활동 등을 하며 만족감을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내면의 쓸쓸함이 밀려왔다. 병원이라는 분주한 현장에서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과 교류하던 일상이 끊기자 자신이 세상과 단절된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특히나 감정의 온도가 낮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는 등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감정 변화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타인을 돌보는 일을 통해 얻었던 삶의 의미가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허무감이 컸다. 그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고 상담사로부터 정체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후 그녀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무료 건강상담 봉사를 시작하며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결국 그녀가 느꼈던 허전함은 일의 유무보다는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경험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55세에 퇴직을 선택한 장기호 씨의 경우다. 그는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회의와 야근에 지친 나머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며 조기 은퇴를 결심했다. 퇴직 후 그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 부르며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며 일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감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다. 개발자로서의 정체성은 빠르게 구식이 되어버렸고 동료들의 전문적인 이야기에는 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또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퇴직자라는 타이틀은 점점 외로운 낙인이 되어갔다. 그는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유이기도 하지만 고립이기도 하죠. 회사에 다닐 때는 몰랐어요.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은퇴 후 경력 공유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후배 개발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면서 비로소 다시 연결된 느낌을 얻었다. 그에게 회사 없는 삶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연결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회사라는 조직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아를 유지하고 감정을 지탱하는 하나의 구조였다는 점이다. 단절 이후의 허무함, 무기력, 쓸쓸함은 결국 일의 부재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유지되던 심리적 기둥이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은퇴 이후의 삶이 진정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병행돼야 한다.
마음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변화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한다면 회사 없는 삶은 해방이자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에는 반드시 스스로를 다시 설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저 해방을 기대하며 회사를 떠난다면 고요한 자유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 해방은 공간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며 그 태도는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히 직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시선이다. 회사 없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해방의 서사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 감정의 틀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전환의 시기다. 수십 년 동안 조직과 직무에 종속되었던 일상의 구조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공백을 단지 시간의 여유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진정한 문제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놓인 감정의 무게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자존감과 존재 가치를 구성한다. 회사라는 제도는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피로를 유발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다. 상사의 한마디에 분노하고 동료의 인정에 뿌듯함을 느꼈던 감정들은 곧 살아있음의 증거였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결과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은퇴 이후 이 모든 구조가 무너졌을 때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년퇴직을 했든 조기 은퇴를 선택했든 간에 퇴직 이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쓸모의 상실감이다. 누구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라 하지 않으며 결과를 내라 지촉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편하지만 그 공백이 반복되면 내가 이 사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스며든다.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소외감을 경험한다. 일터에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가정 안에서의 역할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남겨진 시간은 단순한 고독이 아닌 깊은 소외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는 자존감이 급격히 흔들리고 감정이 과민해지며 우울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이러한 정체성 상실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는데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아를 형성해온 이들이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한 채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의 은퇴자 심리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가장 많은 정서적 혼란이 발생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우울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마음의 변화는 은퇴 이후 삶의 핵심 변수다. 물리적 조건, 즉 연금이나 생활비, 주거 등의 문제보다도 먼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것은 바로 정서의 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의외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구조가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구조를 세우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단지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이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구조는 반드시 자신만의 의미를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 과거에 내가 해왔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기존의 정체성을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어떤 이들은 글을 쓰며 어떤 이들은 봉사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작은 사업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발견한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얼마나 화려하거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감정적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그것이 곧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열쇠가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회사라는 조직을 통해 형성되었던 인간관계는 은퇴와 함께 대부분 단절된다. 남는 것은 오랫동안 소홀했던 가족 혹은 진짜 친밀하지 않았던 지인들 뿐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경험하고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결국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회복되고 재구성된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열린 자세와 최소한의 사회적 활동이 필수적이다. 동호회, 학습 모임,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다시 넓혀야 한다. 그 안에서 반복되는 대화, 상호작용, 공감이 결국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안전망이 되어준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다. 너무 오래 일에 몰두했던 사람일수록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오늘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를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감정 중심의 일상 설계는 시간의 흐름을 삶의 밀도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감정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안정된 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회사 없는 삶은 끝이 아니라 감정과 정체성의 리셋 버튼이다. 문제는 그 리셋 이후의 설계 능력이다. 단지 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감정을 설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해방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해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성취다. 마음의 변화는 두렵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은퇴는 삶의 완성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된다.